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축성도감이 아뢰기를 벽단의 성은 그 도의 보병으로 하여금 쌓게 해야 합니다. 벽돌을 굽는 것은 큰 일이므로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시강원 보덕 송질 등이 아뢰기를 보통 때에는 세자가 아침에 배운 글에 대해서 문의를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주강이나 석강 때마다 신등에게 질문하기도 하였는데 요즘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주강과 석강을 중지하라고 명하셨으니 조강 후에는 비록 구두에 잘못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나는 문의를 어디에 묻겠습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의심을 밝히지 아니하면 비록 100번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겠습니까? 만약 마땅히 물어서 밝혀야 할 것은 청간대 무시로 나가 대면하고 그 의심나는 것을 강론하여 깊고 통달케 하소서. 세자의 나이는 바야흐로 학문에 힘써야 할 시기이니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내가 어찌 아침 저녁으로 학문에 힘쓰게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다만 몹시도 병이 날까 염려했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5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김승경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현관은 오직 간사함을 힐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책임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학이 넉넉한 자를 가려서 제수하는 것입니다. 허효수는 이미 학문이 없고 또 이제도 부족하니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는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랑은 다른 관리에 비해 할 바가 아니어서 말 한마디에 형벌이 중도를 잃기도 하니 관계됨이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것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효수는 이철견의 사위로서 그 직책에 제수되었으나 그 사람들이 매우 강망스럽고 경솔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삼도의 정성 대마조 태수 종정국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비도 흡족하게 내렸고 양맥이 풍년들려고 하니 죽음을 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허집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구령 만호 여희령이 군사를 내보내어 면포 300여 피를 징수한 사건 때문에 지난해부터 국문을 받고 있는데 이리 만약 적시를 하다면 장후에 관계되는 주인이 청근대 조관을 보내어 출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승지에게 신 각각 일부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사역원 제조 윤필상 임원준 이익극증 김자정이 입시하였다. 임사홍 등 13인이 동서로 나누어 짝이 되어 중국말로 서로 문답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임사홍과 이창신으로 하여금 서로 한참 동안 말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 등이 비록 중국음을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입이 익숙하지 못하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옛날 이변이 40여 차례나 중국에 갔었으므로 중국말에 익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도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나아가니 빈청에 술을 내려주고 승지 등으로 하여금 마주 대하고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설무림을 통정대부 행 성천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8일 성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성균학정 조호가 중국 사신이 알성할 때
미처 문을 열지 아니한 주의와 영접도감 낭정 이복선이 두목이 탈 말을 점검해 놓지 않은 제우와 김이가 절할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은 주의와 장은고흥 권한이 행복할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아니하는 죄는 유리 각각 장 70대에 해당합니다. 성균관 사승 이문흥이 행수관으로 문 여는 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는 죄는 퇴 50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신이 모두 중국 사신의 경솔함을 알면서도 늦어진 일이 많아 그의 노여움을 격동시켰으니 모두 나의 부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그 관리에게 다만 속전만 받게 하면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외방에 귀양 보내고자 하는데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조호등이 범한 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요래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을 접대함이 그렇게 태만스러웠으니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마땅히 성상의 하교대로 멀리 귀양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관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여 중국 사신의 노여움을 격동시킨 것은 진시로 성상의 하교와 같으므로 보통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너무 가중한 듯하니 본주에다 몇 등을 다하여 시행하면 거의 중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극교는 의논하기를 조등이 비록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라도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은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회사에 모두 중국 사신이 조수를 반사한 이튿날에 알싸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더디게 하여 착오가 있게 하였으니 이 율은 가벼운 듯합니다. 다만 이문흥은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 매양 사직하고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의 경학이 정명하여 사람들이 수업하기를 즐기며 또 본관의 일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분주하게 결제를 하는 일이 없으므로 신이 대사승으로 되었을 적에 여러 동료들과 머물러 있기를 권유해서 지금까지 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름은 행수라고 하나 관중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파직시키도록 하라. 이 문흥은 논하지 말고 이복선 조호 권한은 장 70대를 쏙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김승경이 상소하여 허효수는 형조 조화랑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박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형옥에 관한 일은 과연 그 방면에 쓸달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진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조에 당상이 있으므로 허효순이 독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를 다스릴 수가 없다면 파출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겨우 그 직임을 맡겠다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지도 않고 갑자기 파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허효수는 신진의 소관이므로 신은 그 제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감찰을 지냈으니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아랑에 제수한 것은 아마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신은 허효순의 사람 됨됨이를 알지 못하지만 일찍이 감찰을 맡아 실수한 적이 없었으니 비록 현관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차근대 타조에 받고 자정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관리가 이를 다스리는 것은 만일 하우만 아니라면 배고서 능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구나 허효수는 남양으로 말미암아 승진하여 감찰에 이르렀으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이 극교는 의논하기를 허효수는 자질이 아름답고 영특하여 남양 출신으로 승진하여 감찰에까지 이르렀으니 현관이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혼미와 일을 거치는 때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허효수는 각사에 골고루 배설하고 감찰에는 2번이나 제수되었습니다. 비록 문신이 아니더라도 감찰을 거쳐 주화랑으로 옮긴 자는 앞뒤에 서로 잇닦고 있으니 이조에서 육조의 난관의 얼망할 적에는 반드시 살피고 가려서 함으로 일찍이 쉽사리 서게 한 적이 없었으니 허효순에게만 어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였는데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하우는 천치를 말한다. 남행은 음직을 말한다.
선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니 우부성지 조위가 들어와 이를 아뢰었다. 선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사를 시험함에 있어 어찌 추위와 더위를 논하겠는가. 앞서와 같이 시험하되 중직대부 이상을 가려서 오우를 만들어 연 3일 화쏘기를 시험하여 1등을 하는 자로서 통훈대부는 당상으로 승진시키고 중직대부는 통훈대부로 승진시키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요동 도지휘사서에서 보낸 자문에 이르기를 홍치 5년 3월 25일에 작은 배 두 척이 바다에서 서남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언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배는 6사람의 검은 개 2마리, 한 배는 5사람의 흰 개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국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우리는 조선국의 의주 사람으로 동행한 배가 5척이며 본주의 비문을 받들고 조선국왕에게 바치려고 연해에서 사냥하여 조개잡이를 해왔습니다. 길을 떠난 지 5개월인데 세 척의 배와 서로 행방을 잃어버리고서 그곳을 찾아 나섰기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성화 23년의 검주의 선호 하총의 정문에 의하여 대조해보니 거기에 이끌기를 바다의 섬에서 고려의 배 2척을 만났는데 배를 부리는 사람은 10명이었으며 각각 항아리와 개 1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총 등이 협곡하여 사로잡으니 그들은 조선국의 의주 사람으로서 국왕에게 봉진하려고 조개잡이를 나선 것인데 이미 본원의 순무, 유우부, 도어사 등에게 정문을 보냈다고 하므로 요동도사에게 통보하고 이어 조선국가의 금약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개잡이를 하는 것은 군인이라도 국경을 넘어 바다를 지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기되었던 변환이 제거된 이후에 이번에 보고인 전항의 사건은 천호 하총이 상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서로 같았습니다. 험자 진수 요동 어마 감의 위 태감과 총병관 도둑 이 첨사가 의논하기를 정문에서는 비록 조선국의 조개잡이 배라고 하였으나 다만 말한 것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 다 믿기는 어려우므로 마땅히 검약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하고 그것을 본사에 알려왔으므로 해당 관리에게 의논한 내용의 일에 따라 즉시 시행하게 하는 한편 도지 경현이 각자의 해당 지방에 엄령을 내려 마음을 서서 지키고 방어하게 하였으며 또다시 연변을 초수하는 관군을 독려하여 밤낮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서 출몰하는 선책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본사에 보고하고 이어 조선국의 검약을 참조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니 사유를 갖춰 회보하십시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요동 도지휘사사에게 보낸 자문에 이르기를 홍치 5년 4월 20일에 경해의 초탐군은 밤에도 철수시키지 않고 이강 등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오늘 13일 저물녘에 경외에서 조선국의 강, 효복 등 30인을 만났는데 그들의 말이 우리들은 연대를 지키는 군사로서 정월의 건주 달자에게 이명이 잡혀갔는데 복수를 하고자 했으나 만나지를 못하다가 이달 4월 20일에 강을 건너 달자 하투자의 처소에 이르러 영체를 습격하여 시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어 경외의 사정을 알려왔는데 연변의 성부에 방비를 철저히 하라고 한 다음 가지고 온 목곤 2자루와 화살 하나를 가지고 진수, 요동, 총병, 관, 도독, 첨사 등에게 보내고 인하여 본원에 이르러 회동하였다고 했는데 험차, 진수, 요동, 어마, 감, 위, 태감과 총병관, 도독, 첨사가 의논하기를 비록 외이가 서로 공격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다만 몰래 서로 결탁하여 우리 병경에 근심을 끼칠 것이니 방어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조선국은 본래 예의를 승성하는 나라인데 어찌 문득 강을 건너서 건주와 복수하기 위하여 시살하였겠는가. 이 강 등은 무슨 일로 인하여 경외에 나갔다가 마주쳤는가. 일이 분명하지가 않으니 마땅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전항의 사정을 자보하여 시행하시오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온 자문에 이르기를 왜 이가 서로 공격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몰래 서로 결탁하여 우리 변경에 근심을 끼칠런지도 모른다고 하는 등의 말이 매우 공손하지 못하다. 그 뜻을 가지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고자 하는데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 6조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의 윤필상 2급에는 의논하기를. 지금 자문을 보건대 도사의 회의의 내용은 아마도 변경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손하지 못한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이강이 무엇 때문에 국경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가를 추문하는 이로써 분명하게 자문을 보냈으니 거기는 뜻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회답해 주기를. 건년 이래로 야인 등이 우리 국경에 출몰하여 노략질하면서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죽이거나 잡아가기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당직이 연변 각진에 순초군을 차견하였더니 강을 건너 탐지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었을 뿐 어찌 까닭없이 국경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이번에 강효복 등의 일을 살펴보니 마땅히 주문하고서 회자해야 하겠으므로 우선 이렇게 알립니다 하고 하소서 하고 역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요동이 자문 중에 내용이 비록 공손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부에 자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강효봉이 이강과 서로 만난 것은 A양보 문제에서 깊이 들어간 것이니 이미 옳지 못한 것이며 목공과 화살을 준 것은 아래지도 아니하였으니 돌아오며 마땅히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요동의 자문을 보건대 우리나라의 자보를 기다려서 주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요동의 자문을 가지고 온 관리가 보고 들은 것을 비밀로 하고 만약 주문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부에 자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 내용이 비록 공손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동에서 우리나라를 본래 후하게 되어야 했는데 만약 예부에다가 자문을 먼저 보낸다면 다만 그들의 노여움만 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강효복 등은 피인들이 여러 번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서 탐지하다가 갑자기 만나서 쏘아 죽인 것이니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요동에 회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강효복이 이건과 만나서 말한 일을 일찍이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잡아다가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한칠의 박건 김극류 김수소는 의논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도 우리나라를 외이로 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 요동의 자문은 공손하지 못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부에다 자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강효복 등이 이강과 만나서 영체를 습격하여 실살했다고 말한 일들을 모두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참관들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 하고 이극경, 정승조, 이계동, 윤효손, 권건, 민영견, 한건, 이집, 김무, 김심은 의논하기를 요동에서는 비록 말이 공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요동에 회자하지 않고 예부의 자문을 먼저 보내는 것은 아마도 합당치 못한 듯합니다. 야인은 우리나라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여러 번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장이 때때로 정탐하는 나주를 보내는 것이고 강효복 등이 적들과 갑자기 만나게 되어 서로 쏘았던 것이며 이는 변방에서 예사로운 일입니다. 또한 중국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전에는 감히 자문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니 그러한 내용으로 요동에 회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외이라고 한 것은 이보다 앞설 수도 있었던 일이니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요동에 노여움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강효복 등을 추국하여 그 내용을 참작해서 요동에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성 등의 의논이 요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홍기달의 의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외이라고 한 것은 이보다 앞설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 의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문에 이르기를 몰래 서로 결탁하여 우리 변경에 근심을 끼칠 것이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러한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번에 요동의 자문은 이와 같으니 나는 예부의 자문을 보내어 변명하고자 했으나 여러 의논이 그러하니 아마 전환자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요동에 회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맞다. 자존심이 있어. 성종.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9일
무신 5번째 기사 이극균이 화살에기를 이번에 뽑아서 보낸 군관 20명 모두 한량과 전 함관들로서 이미 녹을 다 먹는 것도 아닌데 또 방수에 나가야 하니 스그론과 편안히 고르지 못합니다. 또 지금 단지 군관 80명으로 재진을 머물러 지키게 하셨는데 아마도 나누기에 부족할 듯합니다. 신이 일찍이 평양에 보병 1,300명, 황해도 수군 1,500명과 삼포의 수군들과 함께 벽단성을 쌓을 것을 개청하였었는데 승정원에서 황해도는 벽단과 거리가 멀다고 하여 성 쌓는 것을 중지시키도록 아뢰었고 도 채자사도 평양이나 가까운 고을의 보병은 벽단성을 쌓고 삼포의 군인은 그대로 벽돌을 굽게 하자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평안도의 보병은 모두 방수하는 군사이므로 그들로 성을 쌓게 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또 의주의 성은 한두 해에 다 쌓을 수 없으며 황해도의 수군은 과연 길이 멀어서 사익시킬 수 없습니다. 창건대 삼포의 군사 중에 벽돌 굽는 자를 제외하고는 벽단성을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시비가 허술해질까 염려하여 한량과 전 함관을 뽑아 보내던 것인데 과연 경이 아랜 것과 같겠다. 내금위와 겸사복을 더 보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 한량과 전 함관도 만약 공을 세운다면 마땅히 서용하겠다 하였다. 이 극균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여름철에 방수하는 군사가 적다고 하여 그 수를 더해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감히 거미병을 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랑캐들은 일찍이 벽단에서 패주하였고 고산리에서 전사하였으며 창성에서 사로잡혔으므로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가슴에서 잊혀지겠습니까? 여름철에는 그들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범해 오지는 못하겠지만 겨울철에는 반드시 떼지어 침범해 올 것이니 군관 80명으로서는 아마도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지난해 겨울에 군관 100명과 경군 300명으로 유방하게 하였으니 금년 겨울에도 마땅히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황해도 군사가 비록 들어가서 방수한다고 한들 어찌 용맹스러운 군관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조정장, 바감, 이숙, 이병정, 정유진은 모두 무력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 교대하는 자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만 못하다면 급할 때 쓸모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그대로 유방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 성존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니마차 오을석합 소로 등이 그의 추장 오을 도계와 납관하러 오고자 하는데 창건대 절도사로 하여금 피인들이 성심으로 기순하려는 것인지를 살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 이극교는 의논하기를 오을 도계 등이 만약 그 사로잡아간 인물을 데리고 온다면 비록 후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순하는 것으로 구실을 삼았으니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 추장 등이 만약 서울에 조회하고자 하더라도 10인 이상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하게 대접하여 요구하는 것을 참작하여 주고 만약 온성에 복주의 한 사람의 활이나 말 등의 물건을 청하면 취품하여 돌려주게 하소서 하고 녹사신 허종 이철견 정문영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니마차는 집들이 이미 불태워졌고 또 30여 명이 국경에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소로 등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왔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입니다. 만약 사로잡아간 인물만 데리고 온다면 후일의 이 일은 비록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기순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그들을 접대할 적에 너무 소홀하게 대접하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고 너무 후하게 대접하면 나라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니 반드시 형편에 따라 참작해서 알맞게 대처해서 마땅함을 얻은 후에야 마음을 승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조회하기를 청한다면 비록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추장은 원에 따라 올려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주한 사람들의 안마 등 잔물은 약탈해간 우리의 임무를 돌려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변장이 그 기순함을 믿고 방비를 소홀히 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다시 더 조치하도록 하유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저조사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니마차의 소로 등이 우리나라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귀순해오고자 하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고 우리로서는 마땅히 큰 도량을 보여 전례에 따라 대접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후하게 대우하여 기뻐하는 뜻을 가볍게 보여서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 만약 사로잡아간 인물을 모두 데리고 오고 또 서울에 조회하고자 하면 농사처를 따지지 말고 추장만 가려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의주목사 원중거에게 하사하기라. 이번에 온 요동도사의 자문 가운데 홍치 5년 3월 25일에 검주 동남쪽 해양 안에 작은 배 2척과 사람 11명 가운데 한 사람은 능숙한 중국말로 우리는 조선국 의주 사람으로서 동행한 배는 5척이었으며 본주의 비문을 받들고 바다 연안에서 진상할 조개잡이를 했는데 집을 떠난 지는 5개월이 되었으며 동반한 3척의 배를 잃고서 그것 때문에 각 해도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였다고 한다. 본주에서 어떤 사람이 배 5척이 국경을 넘어 바다로 간 것은 행장을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치게 하라 하였다. 승지 허침이 아뢰기를 전에도 요동에서 횡행하는 자가 있어 요동에서 자문을 보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하였었는데 그 후에 들으니 곧 황해도 풍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의주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청근대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에 하소싸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풍촌이 임광재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2일 시는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상의원의 서리인 차중산이 본원의 홍사 등 물품을 도둑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그 죄는 마땅히 자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성상을 살리길 좋아하시는 덕으로서는 마땅히 관전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내고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에게 정해진 법이 있으니 신은 감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은 한때의 특은일 뿐입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경조 허침, 권경이 남은 조위는 의논하기를 내고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는 다른 절도와 다릅니다. 작물의 다수를 막론하고 율에 따라 처참해야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차중선의 죄는 진실로 크고 여러 의논도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인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도리로서는 모두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전례를 참고하건대 차중선과 같은 죄라도 다만 자비만 하고 온 가족을 관노비 영속시킬 뿐이었으니 죽음을 감하는 것으로 논단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역사를 단정함에서 용서하기를 노력하여 대다수가 가벼운 쪽을 적용했다. 사죄에 이르렀어도 조금이라도 살리는 방도를 간과하여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였다. 자비는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있었던 형벌의 한 가지로 팔뚝의 살을 떼고 험을 내어 죄명을 찍어 넣었던 일이다. 자자형을 말한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허지비와 사례기를 중국 사신이 알승하던 날에 묘문을 미처 열지 못하였으니 성균관 당상들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들으니 중국 사신이 안정관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가마 머리가 노판에 부딪히자 중국 사신이 크게 노하여 두목을 구타하였는데 중국 사신의 노여움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 벽제에서는 불이 나서 중국 사신이 놀라게 하였는데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관장하는 관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정원에 이런 공문할 수가 없지만 성균관 당상과 벽제의 차사원은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헌납 이후 형이와 사르기를 일찍이 선종을 다시 수리하게 하셨는데 신등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금 기와도 고치고 석가래도 고치라고 하셨으니 그 일은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미니가와 사례기를 전하께서 일찍이 불도를 숭상하여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인사를 중창하느라고 공력이 매우 막중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흥천사를 수리하느라고 관원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기에 이르니 신등은 전하께서 불도를 숭상하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등이 그늘의 서연에 입참하여 세자의 학업을 보니 전일 읽었던 책을 익숙하게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착오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늘의 주관과 석강을 중지하여서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때때로 강구하여 질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조광에서 비록 질정하긴 합니다만 어찌 항상 요속을 상대하면서 의심나면 곧바로 묻는 것만이야 하겠습니까? 전일의 시강원에서 주강과 석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혹심한 더위에 병이 날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예복을 갖추어 있고 빈객과 사부를 만나본다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겠지만 의심나는 것을 편복 차림으로 요속을 대한다면 비록 하루 종일 함께 거처하며 담론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여깁니다. 세자께서 춘추가 어리시지만 마땅히 존엄을 아끼면서 학문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고원이 신항의 집은 이미 높고 웅장한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다시 바깥 행랑을 짓는데 더욱 굉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칸수와 규모는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래 사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제군들의 재택은 높고 웅장하게 하기를 힘써서 참남함이 궁궐에 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물가에 있는 제목이 다 베어오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만약 궁궐을 수리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가져다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인사의 일은 그대들이 어찌 들은 바가 없겠는가? 이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불도를 숭상하고 믿는다고 하니 이는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흥천사는 우리 조정조에서 창건한 것인데 태종께서 사사를 혁파하시면서 양종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리하는 것은 진실로 유익함이 없는 것이니 마땅히 중지시켜야 하겠다. 세자가 주관과 석강을 중지하는 것은 더위가 두려워서이다. 그대의 말이 편복으로 요속을 접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소신을 만나볼 때라도 오히려 예복을 갖추는 것은 감히 대만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세자가 어떻게 편복 차림으로 서연관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고 원희의 집은 내가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가보게 하고 과연 제도에 지나쳤다면 즉시 헐어버리도록 하겠다. 제군의 집이 웅장하고 화려한 데 대해서는 내가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다. 아들을 위해 집을 짓는 데 대해서는 그 일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즐겨 도시를 지어서 아들을 살게 하고 싶겠는가? 이번에 짓는 휘숙옹지와 안양군의 집은 모두 내수사의 명포로서 제목을 사다가 하는 것인데 어찌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겠는가? 그대들이 강원도의 제목에 두 집을 짓느라고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무릇 백성의 집을 지을 때 쓰는 제목은 어디에서 가져오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하므로 민희가 아뢰기를 제군의 집이 상당히 높고 큰데 그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목이 바닥이 날 것이므로 이렇게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대의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고 원희의 집이 과연 제도에서 벗어나다면 반드시 헐어버리도록 명하겠다. 고 원희는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므로 반드시 그 집의 노복들이 소용일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주 별선의사 동부승제 신수군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선위 연을 베풀었으나 상사는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도중에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요동에 이르러서는 하나하나 자문을 보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부사도 기증하는 물건을 받지 않고 단자만 받으면서 말하기를 전화를 본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가도 만족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사와 부사가 말하기를 난 단자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부사의 단자가 있으니 요동에 이르러 자문을 보낼 때 참고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위연은 중국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베풀던 연회이다.
선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우승지 권경이가 아래기라. 제주의 은여 상덕은 치, 충을 제거하려고 코와 눈 등 모든 부스럼이 난 것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사비 귀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면천시켜 여일을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그 두 여이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귀금이 숨기고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황을이라는 자가 고독을 잘 다스린데 숨기고 있다가 세태나 형문을 한 다음에야 말하였습니다. 여기 분이는 그 기술을 배웠으나 황을만은 못하니 이는 그 기술을 다 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창근들 기금을 고문하여 물어보게 하소서 하니 명화의 기금을 불러서 묻기를 여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는데 너가 숨기고 전해주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냐. 너가 만약 끝까지 숨긴다면 마땅히 고문을 가하면서 국문하겠으니 다 말하라 하였다. 기금이 말하기를 제가 7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16살이 되었어야 완성하였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익히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신수군이 아래기를 평안도의 관군은 역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역자들이 농사짓는 밭에는 세금이 없고 관군이 농사짓는 밭에는 세금이 있으니 이는 매우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서로 하여금 의논에 싸르게 하라 하였다. 신수군이 또 아래기를 신이 갔을 적에 어떤 늙은이가 신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중국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백성이 맞이하고 전송하고 하느라 고초가 많았는데 지금 또 다시 의주에 가서 벽돌을 굽게 하니 어느 여가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밀력이 과연 피곤할 것이다. 성을 쌓는 것은 1년에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중지시켜 밀력을 좀 쉬게 했으면 한다. 축성 순찰사와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수건이 또 아래기를 지난번에 황해도에 의원을 특별히 보내어 악병을 치료하게 하셨는데 신이 들으니 그 무리들이 주군에 횡행하면서 폐를 끼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년에 악병이 조금 가라앉았으니 청간대 별도로 의원을 보내지 말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신수군이 또 아래기를 신이 보기에 의주가 세잔해짐이 그전보다 더 심합니다. 아전들이 복역함이 완만해서 선위 연을 베풀 때에 촛불을 설치하게 했는데 초의 길이가 겨우 한치 남짓하였으므로 바꾸게 하였으나 또 이와 같았습니다. 이는 수령의 호령이 엄하지 아니해서 그러한 것이니 아마 다른 일도 모두 그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체로 백성들이 부실하면 관가도 부실한 것인데 지금 의주의 관가가 그렇게 쇠잔한 것으로 보아 백성의 형편을 알 수가 있다. 만약 본업의 수령을 체임시키지 않는다면 점점 쇠잔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군업이 쇠잔하거나 번성하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원중군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여 날로 더 쇠잔해지고 있으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체임시키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주업은 지경이 중국에 연접하였으므로 방어가 가장 기묘할 뿐 아니라 온갖 사무가 집중된 곳이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자남이 막심하다고 하니 개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원중군은 조정에서 모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니 갑자기 재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세잔하게 된 근본 원인을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아래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원중군은 개만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개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의주가 세잔하게 된 것은 오로지 수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추국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원중구가 일찍이 경험부사로 있을 적에 창념하고 신중한 것으로 일컬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및 진실로 용연한 무리가 아닌다. 세잔하게 된 것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중구는 벌써 개만이 되었지만 특명으로 유임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지런했다가 마침내 게을러지는 사람이 것이 사람의 상징이니 이제는 체임시켜야 합니다. 한고을의 일은 목사는 그 대강을 총괄하지만 세무에 있어서는 판관이 전담하는 것이니 그
쇠잔하게 된 것은 판관을 맡은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도 있습니다. 지금의 판관 고은겸은 무능하다고 알려졌으니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각박함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은겸까지 아울러 환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이극견, 홍기다로 의논하기를 판관 고은겸은 부임한 기간이 짧아서 정치의 성과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중거는 성품이 너그러워서 당장 공로는 없으나 농사에 힘쓰고 방어하는 등의 일은 반드시 마음을 다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의주는 본래 변방의 큰 진이고 또 중국에 가는 사명과 중국 사신이 격려하는 곳이므로 온갖 사무가 다른 업보다 배나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군색한 것은 예부터 그러했습니다. 원중구가 일찍이 경험부사로 있을 적에는 정치의 성과가 상당히 드러났었으므로 내 집으로 들어와 병조 참지가 되었고 특명으로 풍계를 더하여 본주의 목사로 제수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다시 선택하더라도 어찌 원중구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급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제하기를 평안도 절도사의 영부에 노비수가 많은데도 절도사 관아의 권속인 우후와 평사를 지공하는 것과 일체 역사에 대해서는 영변부의 노비가 오로지 감당하고 있다. 다 같은 관노비인데 고생과 편함이 가지 아니하니 영부의 노비도 공평하게 영사시키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상부에서 전옥의 죄수인 형조의 주울의 명구지가 살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이 애매한데 관계된다 하여 취지하니 명하의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승정원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2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지금 상부에 살인 것을 보니 진실로 의혹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명구지의 죄상은 사실이 애매한 것이니 말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그니가 산월이 차기도 전에 명구지에게 떠밀렸는데 그로 인해 태아가 떨어지고 자신도 죽었으니 명구지는 마땅히 살인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뒤에 태이가 나오지 아니하여 죽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여러 번 형신을 가하면 아마도 목숨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그의 남편 김동의 초사는 앞뒤가 모순되어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참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반드시 낙태가 될 것인데 어떻게 탈 없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부인의 태이가 나오지 아니하여 죽은 자도 진실로 많으니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그니는 아이를 낳은 뒤에 태이가 나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명구지에게 떠밀려서 죽은 것으로 논단하는 것은 아마도 애매한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살인에 관계된 것이므로 형벌을 가하여 신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아이를 낳은 부녀가 비록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이가 나오지 아니하여 죽은 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였으니 떠밀려서 상처를 입고 죽은 것으로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김동의 초사를 보건대 문직이 사령이라고 하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례라고도 하는 등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람에게 떠밀려서 상처를 입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누구의 소행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정경조 권경이 남은 조위 신수고는 의논하기를 그니가 죽은 것은 비록 명구지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밀려서 넘어지는 즉시 생산 기미가 나타났으니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부에게 손을 대는 것은 사람들이 참아하기 어려운 것이니 완전히 삭방하고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첩하여 추국하게 한 것이며 애당초 살인죄를 적용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형조에서 처음에 추국한 문헌을 참고하면 명구지가 밀려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연을 관안을 가져다가 결정하는 것이 사정에 매우 합당합니다. 정교하기를 부녀들이 비록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는데도 태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있다. 그러나 그니는 명구지에게 떠밀려서 상처를 입고 그날 밤으로 해산을 하고서 태이가 나오지 아니하여 죽었으니 그 죽은 원인은 명구지가 떠민 것이 되므로 완전히 석방할 수는 없다. 결장 100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266건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예조판사 선건 참판 신종우 참의 안호 정남 김준손이 중국 사신을 지대하는 모든 일을 단속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공죄로 단정하여 조율해서 아래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하여 경시하지만 우리가 지대하는 일에도 차질이 많았다. 그것은 비록 내가 덕이 없는 탓이라고 하겠으나 예조에서도 단속을 잘못하였으니 위아래에서 모두 잘못하였다. 환차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성조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3일간 활쏘기를 시험하여 1등을 한 김사수에게 당상의 품계를 올려 제수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5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환토 가운데 갇혀있는 괴로움이란 하루를 한 해처럼 여기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심하게 더운 때인데 오랫동안 지체하고 판결하지 않으면 어찌 요사하는 일이 없겠는가. 옥사를 처결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 밝게 살펴 속길 결단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5일 갑인 두번째 기사. 노공필을 자헌대부 예조판서로, 이봉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박건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년으로, 이계동을 자헌대부 경기관찰사로, 성건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김여석을 가정대부 예조참판으로, 김재신을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신종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이숙감을 통정대부 예조참의로, 이손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정석기를 통정대부 풍천부사로, 안호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근은 성품이 온화하고 일을 처리함이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나 오래도록 가선의 품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임금이 발탁하여 등용하였다 하였다. 성조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6일 을묘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치영이와 쌀에기를 평안도의 경군관은 본래 60명에다가 이미 20명을 전가했는데 지금 또 전가라고 명하시니 몇 명을 더 전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원수의 말이 전년에는 300명을 대동하고 변경을 방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를 반으로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가리는 남노에게 묻고 배짜는 것은 여비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도원수의 말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므로 한치영이 말하기를 신은 시비가 허술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량들을 선발하여 보내고자 하는데 도원수는 지금 내금이와 겸사복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신이 전년에 방수에 들어간 자를 상관이 다음은 사복 2명과 내금이 31명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예의에 따라 인원을 정하고 한량들로 150명을 수를 채우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6일 을묘 두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김은경은 적을 대하여 싸우지도 않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두려워하여 꼼짝도 못하였는데 지금 바른대로 복촉하지 아니하니 참컨대 형신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2급에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 것에 의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연필상 노사시는 허종, 정문영,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이조양에게 물어본 다음 형신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이조양을 불러서 묻게 하였다. 이조양이 와서 아뢰기를 일천여 명의 적병이 와서 벽단을 포위하였는데 신이 대항하여 싸우자 적이 차츰 흩어져 가므로 신이 700여 명을 이끌고 성 밖에 나가 그들과 싸우니 적이 곧 물러갔습니다. 신이 비장 하나를 보내어 빅루이에서 맞아 싸우게 하고자 했는데 동쪽으로 오리 남짓한 곳에 보병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이 각을 보고 귀를 흔들게 하니 그들도 응답하였는데 곧 남동 조방장 김은경이었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어 호조리의 고개를 넘어 적의 귀로를 차단하게 하고 신은 적의 뒤를 서서히 따라가며 호조리까지 이르렀으나 김은경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또 사람을 보내어 김은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적의 귀로를 차단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지금 끝까지 추격하고자 하는데 다른 적이 뒤를 밟을까 염려되니 그대는 군사를 인수로 하고 뒤를 막도록 하라 하고 신은 곧 적을 추격하여
팔구리에 이르러 적과 싸워 패배시켰습니다. 이리쯤을 추격해 들어가자 적이 풀 속에 흩어져 매복하였고 해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신이 군사를 돌이켜 강 어귀에 이르니 김은경은 그때까지 전에 있던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이 직접 김은경에게 명하여 강을 따라 올라가서 적의 길을 차단하고 겸하여 군사의 뒤를 막게 하였습니다. 김은경은 신과 협력하여 적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그 적의 기로를 차단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길이 험악하여 사람과 말이 행군하기 어려움을 염려해서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호저히 전제하여 졸환 조지경에게 부의로 쌀콩 아우러 열삭 유밀 각 다섯두 진말 12 관각 1개 유둔 2사를 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지경은 어슬로서 여러 조정의 벼슬하여 지가 이품에 이르렀는데 나이 98세였다 하였다. 98세.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서부면 도 원수 이익극견이 강효벽 등의 군공을 농계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 연필상 노사시는 허종 이철견 전문영 홍기달이 부름을 바꾸어 싸래기를 적을 참수한 공은 강효복이었음입니다. 그러나 줄가 있어 바야흐로 추국하고 있으니 공문을 마친 다음에 공로를 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강효복 등이 적을 참수하여 우리 군사로 하여금 사상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그 공이 근데 어떻게 공문 마치기를 기다리겠는가 하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1등은 이 작업을 올려주고 2등은 초자하게 하소서 하고 이 철견은 정문영은 의논 아뢰기를 강효복 등이 상을 받고자 하여 적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서 다행히 공이 있었으나 이는 매우 위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요동에서 우리에게 경의를 묻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약간의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벼슬로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자등있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벼슬로 상 줄 수는 없다. 1등에게는 면포 20필 2등에게는 10필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연필상 노사신 허종 홍기다리 아래기라 승문원에서의 이문과 중국말을 이해하여 교훈을 맡길 만한 자는 오로지 김자정 한 사람뿐입니다. 참건대 이 창신으로 하여금 참교를 겸하여 본원에 항상 근무하도록 하고 임사원도 항상 근무하는 제주를 삼을만 합니다. 다만 임사원 여러 사람이 옳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므로 신등이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창신은 참교를 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승전색 설맹손이 말하기를 임사원이 평소 근무하는 일을 아뢰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으니 윤필상 등이 그 말을 듣고서 서로 눈짓을 하며 웃었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공주판사 한철에가 싸래기를 신이 내섬시 제주로 있은 지가 이제 23년이니 사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민의가와 싸래기를 살구지는 다른 목장과 다릅니다. 조정께서 처음 도읍을 정하고서 물과 풀의 알맞음을 살피고 넓고 좁음을 참작하여 계획을 세워 창설하였으니 국가를 위해 염려한 것이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자니 안양군 이항에게 떼어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관원에서 정수가 정조의 낭청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여러 달 동안 석영하지 아니하자 정수가 상소하여 자성하니 이를 사관원에 내려서 변정하게 하였는데 현재 정수는 참판 김재신과의 상피로 인하여 공조 좌랑으로 환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관원에서 마침내 변정하지 않은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정수가 비록 타조에 체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험이 있고 없음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치홍은 비록 무과 출신이기는 하나 활쏘기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몸도 노쇠하였는데 지금 훌륭한 도정이 되었습니다. 본원은 쉬지 않은 것이고 도정은 우리 미의 어떤 벼슬로서 곧 성균관 대상승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리고 그 지용은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이 못되니 외람되게 그 직임을 맡게 할 수 없습니다. 강화부사 한충수는 본래 재간이 없는 데다가 경력도 얕으니 그 큰 고을인 강화를 어떻게 감당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옥천군수가 되었을 적에 고가 중으로서 첨정으로 옮겨 썼는데 1년이 못되었고 부사로 승진하였으니 인품과 기량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만이 되어야 승진시켜 서용하는 법에도 해가 됩니다. 홍계용은 광패스럽고 무식하여 법리를 잡아다가 모욕을 주고 있어도 사령이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입게하였었는데 의금부에 내리자 그 사령이 구타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여 홍계용의 속인 사실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은 일이라 하여 놓아두고 주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마도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풍속을 이룰까 깊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살고지 목장을 안양군에게 떼어준 것은 환수하도록 하고 정수가 상수한 일은 분간하여 아래도록 하라. 구치용, 한충순, 홍계용의 일은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성주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와서 아래기를 각도의 감사에게 경직을 겸자시켜 녹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속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계의 감사는 악원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데 경직을 제수하고 있으니 이는 곧 직함만 헛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상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과거리 적기 때문에 준직으로 녹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건대 양계의 감사에게 경직을 제수하지 말고 속록에서도 그 조항을 삭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다른 도와 차이가 있으니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 허종 윤호 이철견 이극균 정문영 홍기달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또다시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경조 허침 건경이 남원 신수건이 의논하기를. 행직 수직은 대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사는 본래 종 2품인데 근래에 와서 들어 종 1품, 정 2품으로 제수하기도 한 것은 조정에서 그 녹봉을 넉넉하도록 한 것이니 의뢰 경건을 제수함으로 중추부의 직임을 떼기도 하고 봉군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뜻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신등은 그것을 상법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대체로 경외의 관직은 본래 정해진 수가 있으므로 어지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관찰사가 외방에서 수고한다고 하여 의뢰 경직을 제수한다면 품계가 높으면서 병사나 수사가 된 자에게도 그 예를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서울에 있는 재상에게 준직을 주는 것이 대개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추부나 봉군이 비록 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나 나라에서 인원수를 정하여 녹봉을 넉넉히 주는 것은 현능하고 훈로가 있는 신하를 대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육경처럼 경질되어 출입하면서 경중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밖에 있는 신하에게 모두 그 직임을 맡게 한다면 안에 있는 재상들은 장차 어떻게 대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경관은 위에서 승반으로부터 아래로 만료에 이르기까지 의뢰 행직과 수직의 직함이 있는데 어찌 외관에만 행직 수직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 양계뿐이 아니고 제도의 관찰사에게 모두 본 풍계대로만 따르고 경관은 제수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옛날 그대로 하라 하였다. 악군은 수령의 내아에 있는 권속을 말한다. 준직은 풍계에 맞는 실직을 주는 것이다. 행직 수직은 풍계는 높으나 임직이 낮은 벼슬을 행직이라 하고 이에 반하여 풍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은 벼슬을 수직이라 한다. 각각 그 직함 앞에 행자와 수자를 붙임으로 이러한 이름이 있게 되었다. 성주시로 266권 성종 23년 6월 1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성균관 유생을 불러 대관을 뜰에 모이게 하고 홍기달 성현 권건 이수감 허침으로 시건을 삼아 소 대신 양을 쓴다라는 논제로 시험 보이게 하였는데 생원 노수 유학 이수량 사역원 생도 정충고를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라. 노수는 곧바로 전시에 응시하게 하고 이수량은 곧바로 회시에 나아가게 하고 정충고는 관시, 한성시, 향시에서 7군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소 대신 양을 쓴다는 것은 맹자 양해왕 편에 양해왕이 주홍에 피를 바르기 위해 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소 대신 양을 쓰도록 명령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곧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같은 행위에 속한다는 뜻이다. 전시는 임금이 친히 보이는 과거 시험이다.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서 장원과 갑, 을, 병으로 나누어 33인을 취하였다. 회시는 문무과의 과거의 초시이다.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서 다시 보는 복시이다. 한성시는 문과와 생원, 진사과의 마지막 시험으로 한성부에서 실시하던 시험이다. 초시에는 한성시와 각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와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가 있었다.